시간 시험 치르고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또 이렇게 평가원에서 치르는 육모 너무나 중요한 시험 얼마나 긴장하면서 또 치르셨겠어요. 시험을 치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찾아서 또 오늘도 선생님을 만나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선생님이랑 가볍게 오늘 치렀던 시험 이번에 치루어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분석해보고요. 또 총평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이제 수능형 윤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짠하고 전시가 된 그러한 시험이었죠. 물론 우리가 3월, 4월 여러 학력평가를 치루었지만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평과는 어나더 레벨 수준이 다른 그러한 문항이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모와 구모 그 해의 그 당해 연도의 수능 출제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수능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윤리와 사상의 수능 스타일, 수능형 윤사를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수능형 윤사라고 하는 게 뭐 딱히 뭐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낯선 제시문과 선지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치르는 여러 학력평가, 이런 학력평가에서도요, 비교적 낯선 제시문이나 선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학력평가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제시문이나 선지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이런 두 번의 모의평가, 그리고 대수능은 정말 다르죠.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다르고요. 출제 기간도 좀 다르고요. 출제 방식도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낯선 제시문,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워딩, 그러한 선지, 그런 것들이 유독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항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번 윤리와 사상 문제 풀면서 나 이거 다 들어봤던 내용이야 이러고 풀었나요? 아닐걸요? 매번 문항을 읽을 때마다 이거 도대체 누구야?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1, 2, 3, 4, 5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은 또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이렇게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장 많이 느꼈을 거예요. 수능형 윤사의 가장 큰 특징은 낯섦입니다. 생경함,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음. 그러면서 급격하게 우리의 멘탈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죠. 낯설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모르는 데서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내가 공부 안 하고 놓친 데서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이 낯섦에서 내 멘탈이 무너지는 순간 어때요? 실수가 일어나요. 실수가. 여러분들 오늘 육모 치르면서도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치러서 굉장히 떨고 긴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장 가면 그 긴장감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탐구 과목을 치르다 보면 1교시의 언어 영역의 그 국어 영역의 긴장감보다는 다소 이제 완화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긴장됩니다. 낯섦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이건 나한테만 낯선 게 아니야.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낯설어. 근데도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 얘기는 풀 수 있다는 거야. 분명히 이 제시문 안에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흐름이 보일 거고 그 흐름을 알면 분명히 내가 공부했던 사상가의 어떤 입장이라는 걸 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수능형 윤사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잔소리가 길죠. 육모 너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워딩에 당황하지 않기. 출제자들은 그걸 항상 노린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그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동양윤리에서 내문항, 한국윤리에서 내문항 토탈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동양과 한국은요, 계속해서 요 정도의 어떤 볼륨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고요. 조금 특이한 사항은 서양 윤리에서 이제 6문항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보통 이제 서양 윤리 사상 파트에서 굉장히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보통 7문항, 많게는 8문항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6문항이에요. 물론 사회 사상 파트 문항 8번 문항이 이제 플라톤과 롤스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이 서양 윤리다 이렇게 들어가서 8번이 좀 중첩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따지면 7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사실 내용 자체가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회사상 파트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윤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출제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서양윤리의 파트의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용 요소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모의평가에서 6문항 정도로 선생님이 좀 한번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사회사상은요, 굉장히 문항이 많아졌어요. 원래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한 5문항.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회사상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한 5문항 정도까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6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사상 파트 혹시 공부가 좀 소홀히 됐던 부분들 있는 친구들 있으면 이 사회사상 파트도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당부하고 싶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요소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단독 문항이 거의 없어요.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이렇게 하나의 입장을 갖고 단독 문항으로 출제한 게 지금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여러 사상들 간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 역시 윤사스럽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쭉 보니까 이번 시험 치르면서 왜 이 사상가가 안 나오지? 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지? 이런 사상가 혹시 꼽을 수 있나요? 그 정도 좀 꼽아줘야지 윤사 공부했다 이렇게 또 선생님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소크라테스가 안 보이죠. 거의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됐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 보이나요? 안 보였어요. 이번 시험 굉장히 선생님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에피쿠로스 굉장히 최근에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소크라테스 출제 안 됐죠. 에피쿠로스 출제 안 됐습니다. 공자 어떤가요? 공자도 따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안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인도의 대승불교,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좀 낯선 내용이었는데요. 언제 이걸 평가원에서 지금 출제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작년에도 다 계속 출제가 안 됐고요. 이번 육모에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구모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꼭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왔다는 건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요소들에서도 촘촘하게 출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9번 문항, 8번 문항에 롤스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롤스는 작년에 육모에서 한번 다루어지고 나서 구모나 또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죄송해요. 구모에서 다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육모엔 다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구모에 출제가 됐었고 수능엔 출제가 안 됐었죠. 올해 다시 육모에 출제가 됐습니다. 왜 롤스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냐면요. 롤스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로 윤리와 사상에서 강조됐었는데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이 빠지고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과연 평가원에서 롤스를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역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구모에 출제가 됐었고 올해 지금 육모에서 롤스 등장했습니다. 갈퉁은요 계속 작년에도 많이 등장했어요. 작년에 육모에 출제가 됐고 수능에도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육모에도 다시 갈퉁이 또 등장했습니다. 여긴 빠졌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 또 갈퉁의 적극적 평화 항상 같이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윤사능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요. 총 20문항 38명의 사상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좀 다시 분석해 보기를 권하는 몇 개의 문항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8번 문항입니다. 롤스가 했던 대표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제시문에서 갑이 플라톤인 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을이 롤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시문들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롤스의 선지들도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내용들 수능 특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잘 반영돼서 출제가 된 포인트니까요.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항이요. 쉽지 않았어요. 9번 문항. 양명학을 얘기하면서 특히 양명학과 성리학의 경물치지의 해석 비교는요. 정말 매해 나오는 정말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치지는요. 그 뜻 자체가 크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삶을 극진히 한다. 그게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죠.
그런데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는요, 버전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지? 양명학에서는 경물치지를? 그렇지, 치지를 치양지로 해석해서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이를 바로잡는다. 뭐 이렇게 많이 친구들 공부했을 거예요. 자, 경물치지.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해서 이를 바로잡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수능 특강에도 여러 번 소개된 두 번째 워딩은 뭐죠? 양명학의 두 번째 경물치지에 대한 이런 해석 워딩은 그렇죠.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여기저기 사랑의 총알, 사랑의 짝대기를 쏘면서 실현하는 거.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유독 양명학의 경물치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뜻의라고 하는 요 의라고 하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의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음이 드러난 것, 내 마음이 드러난 것, 그게 의다. 그리고 그 의가 머무는 곳, 그 의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다. 그것이 바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경물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드러난 이 의가 머무는 그 물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바로잡다를 격으로 해서 해석하는 이런 양명학의 경물치지 해석이 나왔어요. 양명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뜻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 그 개별 사물과 일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워딩이 한 3가지 버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사회계약론 사상가들 간의 아주 세밀한 차이점 잘 비교해서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문항들 수능 특강에서도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고요. 이번 시험에서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정약용 단골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정약용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었습니다. 여기 선생님 제시는 안 했지만 5번 문항에서도 낯선 표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덕과 행복에 대한 표현 5번 문항에 뭐 한 2번 선지 같은 이런 선지들 친구들 조금 낯설 수 있었고요. 11번 문항에 스토아파와 스피노자 이렇게 다루어졌었는데요. 스토아파의 제시문 혹은 그 11번 문항의 리을 선지 이런 선지는 좀 낯선 선지였으니까요. 역시 친구들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모까지 우리 그럼 무얼 해야 할까요? 일단은 6월 모평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아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약점을 분석해야지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제 수특이 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수특 마무리가 안 된 친구들은요. 반드시 길게 끌지 마세요. 한 1, 2주 안에 빨리 마무리 짓겠다. 여러분들 6월 중순 넘어가면요.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고요. 또다시 분주해집니다. 얼른 빨리 1, 2주 이내에 수특 마무리하겠다. 다 마무리한 친구들은 수특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습 계속 하셔야 하고요. 기출 함께 푸셔야 합니다. 수능 완성 강의 오픈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 수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수특 마무리하고 기출 함께 풀면서 수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초압축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 이런 멘트 소개했었죠?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요. 윤사의 모든 것들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문항부터 구체적으로 문항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